안녕하세요. 복지TV 특집대담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특별한 지역색을 완성해가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런 남구 발전의 중심에 계신 분이죠.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남구는 남구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색깔을 잘 살리는 구정을 펼치고 계시고요. 이 남구 구정을 이끄는 원칙이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의 색깔은 그 문화와 교육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 청장되면서 문화교육 특구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와 예술 또 교육과 관련된 이런 뿌리를 잘 저는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구정을 이끌어가는 철학은 저는 가장 핵심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 남구청 이전 문제라든지 그 이전 과정에서부터 전부 해왔던 게 저는 주민결정 행정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모두 다 녹아들어서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부터 또 소소한 문제까지 또 아파트의 문제, 골목의 문제, 또 마을의 문제들을 직접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토론 결과를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구청은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이 갈 때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장점이 국가 발전으로 연결시켜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돌리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구청장으로서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뭐 철학 원칙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쭉 돌아보면 그러한 성과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민선 6기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자랑할 거 많으시죠? 뭐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 네, 달라진 점들을 좀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리 이제 남구는 5개 구청, 광주 5개 구청에서도 가장 재정력 지수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직원들 봉급을 10개월, 9개월밖에 편성을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추경 때 뭐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방식으로 이제 직원들 봉급을 처리하고 있는 전국의 67개 자치단체 가운데 우리 남구가 들어있는데요. 그런 이제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오카리나 대합주였어요. 그래서 오카리나 대합주를 우리 남구가 22만 1000명인데 적어도 10% 정도 인구를 제가 그 오카리나 대합주에 함께 참여하게 해서 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자 하는 취지에서 2012년에는 15,000명이 또 2013년에는 2만 명이 그리고 작년에는 15,000명이 모여서 합주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걸 성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 남구가 주민 공동체 또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은 전국의 정치인 중에 저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도 저는 뭐 제가 8년 동안 구청장 수행하면서 업무적인 부분 또 업무 쪽으로도 저는 조사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직원들 역시도 큰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공약을 잘 지키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청렴하게 기관을 운영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워낙 자랑거리가 많으실 텐데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좀 복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남구는 특히 주민 주도형 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남구의 복지 행정 큰 틀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남구의 복지도 결국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는
이런 혜택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의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가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서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나 또는 좀 더 잘 사는 사람들과 융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복지 문제도 이런 수혜를 베푸는 듯한 구청이나 또는 국가기관의 주도형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그런 복지 정책을 실현해 보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동복지 호민관 협의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이 호민관 협의체 위원들이 하는 일은 복지 자원을 발굴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 복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가 알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원 체계가 360가지가 넘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는 분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골목길에 사는 분, 그리고 그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는 분이 가장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돈도 모아서 또 동별로 자체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동북지 호민관협의체가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든 것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인데,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상위 계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장애인 가족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의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73가구를 저희들이 해왔고, 이제 이것도 우리 구청의 재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나 개인이나 이런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8년 동안 지금 71세대 240명의 가족들에게 친정도 보내드리고 또 외갓집도 가게 해드리고 처갓집도 보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철저히 민간과 우리 공적인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 2018년도 우리 본예산이 한 3,200억 원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 2천억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62.6%가 사회복지 예산인데, 이제 나중에 그 2차 추경까지, 정리 추경까지 가면은 거의 한 64%쯤이 이제 복지 예산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복지의 큰 이제 거시적인 틀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각 분야별의 이제 정책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은 지금 남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 복지 정책이 다양한 이제 그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노인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게 일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이익만을 취하는 게 아니고 거의 소파에서 누워서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그만큼 부지런해지게 되고 활동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27만 원으로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수당도 늘었지만, 그 수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얻는 그런 건강상의 저는 그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기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건만 되면 다 할 수 있어야지 왜 누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을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부 일자리를 갖게 해준다. 우리보다 인구가 한 2.34배 많은 북구보다도 한 580명 정도가 많은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한 15.2% 정도가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이제 기초연금이 지금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22,4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66%가 받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남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수가 228개인데 228개 경로당에 1년에 우리가 한 550만 원 정도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 그 여가 생활 정도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생산적인 일에 좀 종사하게 하고 뭔가 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좀 복지 마당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6개 경로당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점 경로당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 어르신들이 그런 일들을 통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 남구 어르신들은 저는 좀 특이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6개 경로당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서 큰 이렇게 규모의 경로당으로 변모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노인복지관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세대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다른 구가 이 거점 경로당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이유들이 경로당 간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2군데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조금 없어서 지금 현재 좀 확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구는 노인 인구도 많지만 또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주는 시설들이 그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그 영양가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노력하는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들어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또 여러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한 축이죠. 그 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남구의 장애인 정책 역시도 우리 남구가 수혜를 베푸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고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실행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이걸 장애인들 대상자들이 중심이 되는 장애인 정책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논의하게 하자. 일자리 문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우리가 정책 과제로 받아서 우리 남구가 실천해 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구는 제가 처음 청장됐을 때 장애인 복지관이 없었는데 이제 장애인 복지관도 실질적으로 해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활이나 특히 이제 건강 증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월산공원 밑에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우리가 건립을 했는데 장애인 복지관과 월산공원을 연계해서 복지관에도 체육관이 있지만 월산공원 일부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장도 만들고 또 약간 고바이기는 하지만 월산공원을 하나의 이제 산책 코스라든지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지금 시설들을 같이 그 겸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는 두 번째로 올해부터 이제 장애인 체육회도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된 국가적인 시책 사업의 일자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남구의 특수 시책으로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모아서 다수 이렇게 고용을 하는 다수 고용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제속 근로 사업장이라고 현재 35명의 중증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60명 가까운 이런 직원들이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김치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가지고 지금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 정책 포럼 등을 통해서 정말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실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좀 성과가 요즘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장애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참여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남구에 이런 자치 예산과 관련된 이런 사업 꼭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또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동과 여성 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탄탄하게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구는 2012년에 여성 친화 도시로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은 됐고 또 이제 작년에는 다시 재연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의 문제도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좀 복지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좀 뒤처져 있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활 환경을 이렇게 둘러보면 여성들이 이 그 생활하기에 정말 문제가 많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처음 도시계획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기존 도시들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이 이 다니기 편하고 안전한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여성재단과 지금 저희들이 한 6, 7년 동안 끊임없이 중기 과제 그다음에 단기 과제, 지금 당장 실천할 과제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또 사회 참여 확대도 이제 물론 많이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일들을 결국은 우리가 여성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름 이제 좀 노력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전문화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고 또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상을 받는 이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먼저 실행해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또는 가장 큰 문제 또 앞으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저는 보육 정책이야말로 그 일을 풀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고 저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0세부터 7세까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조금 더 늘리고 체계를 잡아가면 의무 교육으로 저는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교육 체계에 있어서 격차가 심한 것이 영유아 교육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거의 무료로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아이들은 100만 원이 넘는 이런 유치원에 다니는 월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영유아 교육을 의무 교육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 3명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을 정말 키우기 힘든 시기가 0세부터 저는 12세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요즘은 완전히 일상적인데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의무 교육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영유아 교육으로 저는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 종일반 뿐만 아니라 전일반 교육까지도 사회가 책임져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10년 계획 또는 15년 계획 정도를 국가가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유치원은 시교육청이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내용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물론 유치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뭐 지원을 하거나 보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비하면은 월등하게 좋은 여건으로 시스템이 운영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동 학대를 비롯한 인권의 문제가 생기면 거의 어린이집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전부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전부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 교사들만 문제를 삼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가적인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일선에서 직접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활동 내용을 지켜보면서 한 보육교사 한 분들이 일주일에 거의 54시간 이상을 노동을 하고, 또 아이들을 7명, 8명씩을 관리하면서 대체 교사가 없으니까 화장실 갈 틈도 만들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보육의 현실인데, 그런 현실은 전부 묻어두고 마치 조금 물론 이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약간의 과잉적인 내용만 나오면 그 어린이집만을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저는 그런 제도들을 지금 빨리 정비하고 지원을 늘려가고, 또 보육교사도 더 확충해 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CCTV를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 선생님들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저는 단다는 상상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만 인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다 CCTV가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완화해주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제도적인 또 그런 뒷받침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구정에 관한 뭐 자세한 이야기부터 또 개인적인 소소한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정, 그리고 또 우리 남구구정, 그리고 각각 구청들의 이런 중요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저는 참여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때 우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모아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 정책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행정달인의 노련함에 젊은 감각까지 갖춘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탁월한 추진력으로 남구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만큼 앞으로의 활동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